도로 곳곳에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빙판길에 차량 바퀴는 헛돌고 앞으로 가는 차량들은 모두 거북이 걸음입니다. 눈길에 갇혀버린 택시, 승객들이 직접 내려 차량을 밀어봅니다. 또 다른 도로에선 오도 가도 못하는 승용차를 행인들이 달려와 도와줍니다. 차가 갑자기 이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헤매더라고요. 자기가 미끄러운 걸 불구하고 와서 그냥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서. 5톤짜리 화물차가 고속도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화단에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대피했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전라권과 충청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쌓이겠고 전라도는 최고 10cm 이상, 충청도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면서 춥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8도 등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를 기록하겠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경기 지역에서 4건의 동파가 발생했고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등 24개 항로 26척이 결항됐습니다. 중대부는 대설 한파와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과 취약계층 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은 빙판길 교통 안전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눈밭으로 변한 도로에 찌그러진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거 안 다치셨나? 오늘 오전 10시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면 금강 2터널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도로는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고 오후 4시쯤엔 경기 안성시 장서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10여 대가 미끄러져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들이 종일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선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난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해 490여 세대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애기 이제 먹을 수 있는 분유 뭐 이런 거 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집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건물 창문이 깨지고 옥상 간판이 반쯤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표된 제주국제공항에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16편이 결항하고 항공기 125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정부는 대설과 한파특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오가는 진부령도로 내린 눈 위에 다시 눈이 쌓이면서 산등성이와 상간도로는 온통 눈밭이 됐습니다. 지붕 위로, 나무 위로 쌓인 눈은 한 장의 엽서 속 사진 같습니다. 사흘 전 최대 70cm 넘게 눈이 쌓였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3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내린 폭설은 백두대간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에는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산의 매력이라면 그래도 눈꽃이 피고 상고대가 피어서 너무 좋습니다. 눈과 비가 동시에 내리면서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속초시 대포동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오전 8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에서는 오늘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횡성군과 평창군 경계 지점 도로에서는 나무 10여 그루가 쓰러져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제설 차량들은 종일 상강과 도심 도로를 오가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 나오기는 10시부터 나왔죠. 나와가지고 지금 장착하고 지금 준비해서 지금 출동할 겁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1m에 가까운 눈이 쌓이면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 강우량입니다. 붉은색은 강우량이 70에서 100mm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영호남 북부와 동해안 지방이죠. 기상 관측 이후 12월 강우량 기존 신기록을 보면은 충주가 23, 청주와 수원이 32, 서울은 56mm가 조금 넘는 정도죠. 예보대로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단순히 기록 경신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비가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겨울비의 원인은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한반도로 오는 수증기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붉은색과 연 분홍색은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12월에 이만한 수증기가 유입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증기도 그렇고 강수량도 그렇고 과거 100번 중에 한 번 올동말동한 정도거든요. 여기서 100번이라는 게 100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의 강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증가한 대기 중 수증기와 남서풍이 폭우의 배후로 지목됩니다. 기록적인 폭우 뒤로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의 규모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예년 기온을 최대 20도에서 30도나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시베리아와 만주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극은 고온입니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 서부에 강력한 상층 고기압이 발달을 했고요. 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 이 한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파가 토요일부터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번 한파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사이에 극단적인 고온에서 극단적인 추위로 바뀌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올해 기온을 예년과 비교한 겁니다. 11월 하순 기온은 많이 낮았는데 12월은 이 기록적인 고온과 폭우가 나타났고요. 다시 강추위로 급반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두 장군이 있죠. 그러니까 동장군과 온장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친구의 세력이 둘 다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더 더워지고 겨울철 시베리아는 더 차갑게 식고 있는데 두 세력이 부딪히는 최전선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쪽의 힘과 남쪽의 힘이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 균형이 깨질 때마다 기록적인 고온과 저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베리아가 식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북극 기온이 오르고 수증기가 증가해 눈이 많이 내리면 이 눈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 중에 하나죠. 기후학자들은 지구가 더워질수록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겨울철 폭우와 한파, 폭설과 폭풍에 대한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